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어느덧 2025년 을사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운세를 보신 분들이 하반기 흐름도 자세히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하반기 월별 운세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버전보다는 좀 컴팩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의 핵심 테마를 잡아봐야겠죠. 을사년 하반기 키워드는 선택과 결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이 되었어요. 앞으로 병오년이라는 머나먼 사막을 건너야 하는데 함께 손잡고 갈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운세를 통해서 7월 개미월부터는 토국수의 기운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흐름이 멈추고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쉴 새 없이 흘러야 하는데 토국수로 막히게 되면 결국 어딘가로 떠나지 못하고 섬처럼 고여있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체가 된다고 말을 해도 되고 휴식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방해라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립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회로 치면은 오래된 질서 같은 것들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멈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잠시 멈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재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은 사회 전체의 대대적인 변혁, 오래된 제도의 변화, 비효율적인 조직의 해체와 인력 재편 같은 흐름들이 피할 수 없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미 변화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큰 파도가 왔을 때 이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더 고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도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기마다 우리가 필요한 어떤 흐름들을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면은 혼란스러운 위기의 순간들의 성장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반기 흐름을 달별로 짚어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핵심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5년 하반기 운의 흐름을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8월 갑신월에서 9월 을유월, 10월 병술월, 정해월, 그리고 12월 무자월, 1월 기축월까지 지난 상반기 미리 보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월 갑신월부터는 뿌리부터 뜯어지는 개혁이 시작될 거라고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강한 충돌과 그 안에 뒤엉킨 감정적인 문제와 고통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러한 흐름은 병오년을 향해 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 이러한 변화는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동력으로 갈아 끼어서라도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사람이나 자원을 완전히 외부에서 수혈해 오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전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들어간다든지 이제까지 그쪽에서 꾸준히 해왔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와서 일을 시켜본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서 싸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달별로 이렇게 모든 것을 끌어서 싸웠을 때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전개가 될지 핵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갑신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금극목의 기운을 통해서 목이 꺾여지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신금이라는 게 금극목을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큰 의미에서 금극목이 시작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인데 표현은 금극목을 꺾인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는 용도가 변경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성장할 것 같았던 것들은 멈추고 언제까지나 이어질 줄 알았던 일들에는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보통 제가 토국수를 브레이크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비슷한 맥락이지만 금극목이라는 것은 전환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돼서 새로운 환경이 온다라는 것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왔다. 사람을 교체하고 업무를 교체하고 재교육을 받고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새로운 시스템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빠르면 이번 달부터 이미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미월을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 바꾸기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적응하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기존의 어떤 어법이나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음 없이 추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들은 단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량, 직장이라면 그 직무에 맞는, 연차에 맞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기존보다 허들이 훨씬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기 몫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자리나 기회를 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주 빡셀 것 같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뭐를 하려거나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기에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잘 해도 되고, 내 색깔이 분명해도 되고, 전체를 잘하지 못한다면 한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끝내놓는 것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실력이 부족하면 태도라도 좋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인신사회년이라는 것의 평가는 아무리 부족하고 밉더라도 칼같이 잘라내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마음이 모질게 잘라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냉정하게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이 정에 자꾸 이끌리거나 그런 부분을 확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밀려나는 입장이라면 이 심리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붙잡혀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이것저것을 다 잘하려고 하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 확실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관심 범위가 넓어졌다, 바꿔 말하면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의 소비적인 성향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분명히 나고 구멍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평소보다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월 의류월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는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계획했던 혁신안들이 의류월을 기점으로 실행에 옮기는 걸 말하죠. 이 실행이라는 것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실행입니다. 지난달이 변화의 그냥 초안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시기입니다. 서로 성과를 내야 하니까 누군가를 돌보거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달에 내 역량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내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변화를 강제당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 중에서 가장 변화가 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증명한 소수한테만 긍정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는 취업과 새로운 자리 확보에 온 힘을 다 쏟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달려도 부족한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을사년의 소위 사유삼합을 이루는 시기니까 막연하게 잘 풀리는 게 아닐까 은근히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나태해지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겁니다. 을유라는 것은 꽃의 줄기가 꺾이는 걸 말하죠. 희망은 없다, 꿈이 꺾였다, 이제까지처럼 단순히 잘하겠다는 말 한마디, 열심히 하겠다는 말, 과거의 경력, 신용 같은 것들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찰이 있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빚이 이제까지 막다 했었던 일들도 터지는 거고, 그동안 내가 어떤 경력이라든지 커리어가 잘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 없다라고 치면은 아무리 과거에 좋은 이미지로 자기가 어떻게 잘 버텨왔다고 하더라도 의료월에는 그런 부분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뭔가 잘 풀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저 먹고 살만한 정도인 거고 대단하게 좋아지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갈아 넣어서 성과를 낸 것에 가까운 형태예요. 자신을 불사른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달부터 새롭게 생긴 인연들이 그때에는 잘 맞아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실 거고, 그 다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부터 진정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서로 다른 걸 안고 갈 것은 안고 가면서 더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하고 새로운 것을 강요하는 환경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라는 것은 나만 영원히 그 힘든 지점에 발목 잡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들을 좀 더 용기 있게 해나가는 시기로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10월은 병술월이죠. 올해 공 들여왔었던 일들, 내가 신경 쓰고 애써온 일들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얼마만큼 알맹이가 있느냐라는 것은 그동안의 목생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을사년이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노력해온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 시점까지만 버텨낸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받을 수 있으니까 병술월 이전에 포기하거나 지쳐 쓰러지면 곤란했겠죠. 물론 사회 전반이 더욱 능력지향적으로 바뀌어서 버티는 것조차도 쉽지 않겠지만,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적어도 나만의 작은 어떤 공간이라든지 역량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극목의 시기를 버텨오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내 실력일 수도 있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는 그런 것들을 자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듬어 가면 되는 시기입니다. 가을의 끝이기 때문에 모든 걸 분명하게 맺고 가야 합니다. 을사년에 진술충미월이 왔다라는 것은 단계마다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병술월 역시 적당한 수준으로 무언가를 해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하거나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거나 하는 것들도 되도록이면 10월을 넘기지 않도록 목표를 빡빡하게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또 타이밍이 어긋나서 결국은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했거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중요하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술월의 성과는 과거 자산을 불쏘시개 삼아서 태워서 만든 거에 가까운 거예요. 마치 마지막 불꽃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기운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산을 무리하게 운용을 하거나 과도하게 투자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위험한 종목을 핫다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단히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자신의 성과와 보상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할 필요도, 권한을 넘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감당 못할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지를 쳐낸다라는 관점에서 처세를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월, 을사년의 정해월이라는 것은 겨울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필요한 자원을 알뜰히 모아서 긴 겨울을 견뎌내야 합니다. 올해 자체를 방어적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되는 분들은 움츠리고 살아온 시절이 되었을 겁니다. 정화라는 것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과를 낼 능력이 있고 성장의 배경도 있고 그 자원과 역량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실력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 오래 증명해온 커리어가 있다라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움직이시고 투자도 하시고 내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을 어필도 하시고 자기 PR을 하면서 내 몫을 챙겨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산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불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줄 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개인의 성취라는 것이 모든 일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해라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나한테 유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으나 사적인 관계에서는 불만스럽고 오히려 좀 불행하게 느껴지는 어떤 사건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어떤 불필요한 일이나 관계를 건드리는 경우는 문제가 크게 번질 수도 있고, 사소한 사건이나 부주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더 큰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적인 외형적인 어떤 유리함과 내면의 불리함을 둘 다 안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항상 정화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하려고 하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화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금 당장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조금
고효율 자원인 거고 고성과 자원인 거죠. 이 시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좀 더 크게 투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투자가 적정한지 냉정하게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하반기에는 내 일이 아닌 것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손 쓸 수 없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시기입니다. 작은 문제가 커져서 일파만파 된다든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든지 하는 사건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정해라는 것도 결국은 수극화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는 없다. 우리가 보통 일과 사랑과 일 중에 뭘 골라야 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 시기는 성과만은 확실하게 챙기고 가는 것이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무자월이에요. 올해 문제가 있거나 길을 잃은 분들은 늦더라도 12월에는 실행한다라는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자월은 내년 병오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과 사람을 모으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예요. 운에서는 이러한 시기가 왔지만 여기까지 끌어왔다라는 뜻은 뭐냐? 결국은 사적인 관계 정도로만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모으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모임, 동호회,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약속, 이런 먹방 모임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을사년은 어디까지나 병오년, 정미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기 때문에 나중에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 을사년에 최대한 내년에 쓸 물밑 작업과 자원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치면 그거에 적합한 인력들이 있겠죠. 내가 내년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치면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걸 미리미리 좀 협조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 무자월까지도 내가 내 자리 하나도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했고 자원도 부족하고 자산도 부족하고 어떤 인맥도 확보하지 못했고 뭘 할지도 모르겠고 라는 지점이 됐는데 그게 무자월이다 라는 것은 병오년부터 정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디 각성하시고 자신을 더 채찍질해야 되는 시기다. 안 좋은 상황을 무자월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보통 12월에 연락이 오는 인연이라는 것도 잘 돼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보통 별로 없어요. 어렵거나 급해서 연락 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니면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지금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다.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가지고 조급하게 어떤 걸 연락해야 되는 어떤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 상태를 만드셔야겠죠. 그때 가서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슬픈 결말입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두시고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형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빚이라든지 자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고 치면 무자월까지 이 일을 끌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자월에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을사년을 뚫고 살아남아서 무자월에 훌륭한 성과를 낸 분들, 아니면 이 지점에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자체로도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 험난한 지점들을 다 뚫고 왔다, 탱크처럼 밀고 왔다, 이 을목이라는 예쁜 꽃을 내가 다 들여밟고 나는 살아남겠다, 환경이 망하던 말던 이런 정도로 밀어붙여서 살아온 것입니다. 대단한 거고 자부심을 가지고 병오년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 이번 달은 이처럼 얻는 분들과 잃는 자들 같은 경우에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일확천금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고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력이나 운이 된다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위험보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취에는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무섭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뭘 못할 것 같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좋은 운이 와도 잘 못해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 요소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이 위험해서 못 살 것 같다라고 치면 크게 마이너스 10% 20% 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올해 수익으로 커버가 된다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무자월까지 잘 살아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도 먹으시고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월 기축월.
기축월부터는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거의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정도의 단계예요. 기축이라는 말 자체가 마디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을사년에 자리를 못 잡고 밀려났으면 그건 뭐 병오년 운세를 볼 것도 없이 대단히 파란만장하고 슬픈 병오 정미가 예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만들지 마세요. 그때 가서 뭐 기축월 됐는데 하이드님 인생 조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 시기까지 왔는데 뭘 제대로 뭐 이룬 것도 없고 내 자리도 못 잡았고 뭐 옮겨 가지도 못했고 뭐 이랬다. 취업도 못하고 이직도 못하고 망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포기하고 망할 수밖에 없냐. 뭐 병호 정미도 망했다는데 뭐 나한테 저주하는 거냐. 그냥 뭐 하이드는 독설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을사년이라는 것이 사람이 쉽게 포기할 마음이 들게 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축월이 왔다고 해서 포기를 할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이제 보통 많이 알려드리는 게 을목은 네버 다이다. 을목은 절대 안 죽는다. 사실 안 죽는 건 없죠. 하지만 쉽게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을목은 죽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꺾여서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지점까지 왔다라는 것은 죽지는 않았어요. 을사년에 쉽게 뭔가 꺾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지점에서 타협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축월에 내가 밀려나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내 목표가 애초에 불확실했거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는데 억지로 비비고 버티려고 했거나 아니면 또 환경적으로 내 역량을 펼칠 만한 어떤 기회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든지 라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뭐 연애 같은 걸로 해석을 해보면 그동안 충분히 고백할 시간이 있었고 잘못을 했더라도 되돌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니까 혼자서 일방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기축월의 통변이 된 거예요. 항상 사조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글자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는 운에서 오는 시기들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월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도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아온 어떤 경험을 쌓았다. 그런 인지가 된 지점이다. 을사년에 기회를 놓친 분들은 앞으로 올 병오년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어려운 임무들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을사년에 나의 어떤 부족한 경험들이 좀 값진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전투력을 가지고 또 성장을 하면 됩니다. 뭐 운이 좋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을사년 내가 성과 적당히 냈고 기본은 쳤다. 자신의 자리는 잘 지켰다. 어딘가에서 기본빵은 했다. 잘 견뎌온 분들이면 이제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축월입니다. 병원연에 더 경쾌하게 나아갈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람들을 함께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해야 하고 어떤 일들은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내가 하고 싶지만 나는 재능은 없고 나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을사년일 거예요. 병오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거리 마라톤 같이 내 체력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뭐 정 때문에 오래 봐서 뭐 친하니까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불필요하게 어떤 관계를 넓혀나가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축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확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손해와 리스크나 빚을 감수하고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뭔가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 축소해야 될 것들은 기축월에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 버림받는 쪽이 나인 경우도 있을 건데 내가 버려지는 사람이다. 나는 내려놔졌다라고 치면은 그냥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연에 새롭게 시작을 한다. 좀 늦게 시작하지만 많은 경쟁은 있고 다시 또 뭔가 내가 그런 검증을 해야 되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각오로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을사년 하반기 월별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라서 가볍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훑어봤는데 절대 만만치 않은 운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뭐 하지만 미리 우리가 이런 어떤 단계들을 알고 각 글자들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떠한 위기가 올지를 알면 이러한 성장의 경험들을 다 먹으면 되죠. 우리가 주식도 상승할 때 먹고
하락할 때는 쇼 쳐서 먹고 상승할 때는 롱 쳐서 먹고 양방치기를 다 해야 급격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운이라든지 나한테 좀 불리하다고 해서 피한다라는 어떤 그런 약한 마음가짐은 다 버려야 됩니다. 양방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조드리지만 을사년은 단순히 생존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주류가 될 것인가를 제가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존 같은 얘기는 너무 나약한 거예요. 내가 이 주류 사회로 편입이 될 거다. 언제 무신기후가 왔었을 때는 이미 주류에 들어가 있겠다라는 전제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존을 한다고 하면 그 시절에도 못 먹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지점에서도 내가 내 자리가 없다라고 치면 다음 상승장이 올 때까지 또 5년 1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왔었을 때 준비를 해서 그냥 이번에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방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올해 여름에 특히 쓸데없는 것들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사주를 통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